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전박이 괴담 라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싹함으로 무더운 여름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믿으시나요? 흔하디 흔한 무속신앙을 믿으시나요? 저는 어릴 적 겪은 일로 인해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게 되었는데요. 어디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옛날에 살던 집은 2층 집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안방에 누워서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폭탄 터뜨리기 게임을 하며 부모님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당시 살던 집 구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잡한 그림 죄송합니다. 저는 저 매트리스로 표기되어 있는 곳에서 누워서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고개를 들면 TV가 보이는 시점이었지요. 게임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있어도 주변 시야에 뭔가 보이면 인지는 가능하잖아요. 마치 주변 시야를 이용해서 친구들이 장난을 치거나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피하는 것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향하고 있는 자세로 누워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 앞에 누워 자고 있던 반려견도 함께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시야 밖에서 흰색 바지에 약간 누렇기도 한 바지를 입고 약간 흰 색깔 같은 옷도 입고 윗도리도 입고 현관에서 주방 쪽을 향해서 스르륵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저희 친형이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달려나가며 형 왔어? 하며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던 찰나였습니다. 저와 같이 있던 반려견이 주방 벽을 보면서 엄청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보면서 말이죠. 이상하다? 평소에 저랑 놀 때 외에는 정말 온순하기 때문에 갑자기 짖기 시작하자 크나큰 공포가 절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흰색이면서 약간 누런 옷, 거기다 키도 친형과 비슷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흰색이면서 약간 아주 누런 옷, 거기다 키도 친형과 비슷했고 키가 177 정도 되는 키에 아주 느린 걸음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걷는 걸음으로 지나가는 속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현관 닫혀있는데? 왜냐면 당시에는
도어락으로 문을 닫는 형태가 아닌 키를 돌려서 잠그는 형식의 철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며 뒤를 돌았을 때 저는 어린 나이에 공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관문은 도어락이 아닌지라 돌려서 잠그는 식으로 되어서 확실하게 잠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살짝 열려있던 겁니다. 저는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울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빨리 와달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별거 아닌 일로 포장되어 어머니에게 큰 혼이 났지만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린 시절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일인 줄 알았으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시로부터 약 7년 후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저희가 살던 1층 집에 화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불이 난 집은 집이 약해진다나 뭐라나 기억에서 희미하게 잊혀져 갔죠. 당시에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조문객이 없기에 그냥 냉장고에 있는 커피를 꺼내 먹으며 누나랑 저랑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로비 대기실에 앉아서 하염없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옛날에 살던 집 얘기가 나왔는데 문득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릴 때 살던 우리 집은 1층에 우리가 살았고 2층은 세를 주고 있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사실이기에 어머니께 이것저것 여쭤보았고 누가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느끼던 공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무당이 살았었어?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안방이 기도터였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어 말씀하신 내용이 더욱더 공포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미신이라고는 하지만 현관에서 그 주방 쪽 있잖아. 그쪽에 옛날에 귀문이라고 하더라고. 저는 그때 본 게 귀신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문이란 귀신이 통하는 통로로 당시에 살던 터가 죽은 사람이 드나들던 귀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겪은 일을 제외하고도 갑자기 강아지가 벽을 보고 짖던 적도 있었고 집에 돌아다니던 강아지가 매트리스가 있던 방에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고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옷 차림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해당 옷은 그때 생각해보니까 삼배, 즉 돌아가시는 분이 입던 옷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어머니께 이러이러한 옷은 어떨 때 입냐고 여쭤봤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 염이라는 의식을 행할 때 돌아가신 분에게 입히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곳이 당시 살던 무당분이 기도를 했던 기가 가장 센 곳이고 현관부터 주방은 귀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무당분들이 기도를 행하는 곳은 보통 귀신이 정말 많거나 아니면
자신이 모시는 신당이라고 하죠. 내림받은 신내림을 받았을 때 모시는 신을 기도드리기 위해서 불상 앞에서, 아니 신당 앞에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기도를 행할 때는 기운이 가장 센 곳에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귀신과 함께 지냈던 걸까요? 이 일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거나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세워놓은 식탁이 혼자 쓰러지는 등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오래되고 장판이 미끄러워 그런 일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예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집은 겨울에도 우풍이 너무 많이 들었기에 왜 이렇게 새벽에 추운 거지? 라는 생각도 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집이 오래됐기에 우풍이 많이 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단순히 우풍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사를 갔던 옛날에 살았던 과거의 집이지만 같은 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중반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살던 최초의 집은 1층에 세를 주던 가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앞에 있던 술집이었기 때문에 늘 대학생으로 가득했고 중학생이었던 저는 늦은 밤중에 편의점을 가면 가끔 시비에 걸리기도 했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거실에는 TV가 있었고 저희 가족들은 무더운 더위가 있지 않는 한 늘 거실에 다 같이 모여서 잤습니다. 당시에 원피스라는 만화를 보다가 잠들었고 어머니가 급하게 깨웠을 때 제 눈에는 원피스가 시야에 들어와 있었고 한창 스토리가 진행 중이던 모습이었죠. 엄청난 소리를 지르며 빨리 나가라며 어머니와 누나의 부름에 뒤를 돌았을 때 검은색 연기가 주방에서 엄청나게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음식을 너무 심하게 태웠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과했습니다. 마치 뭔가 터져서 불에 타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깜짝 놀라 다급하게 가족들과 함께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고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은 검은 연기를 뚫고 들어가 어디서 연기가 유입되는지 파악했습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저희 가족들은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CU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과거에 팬밀리마트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최초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마트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먹으며 불이 꺼지고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친누나가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외삼촌이 꿈에 나왔다. 얘기를 듣자 하니 이러하였습니다. 1층의 구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음식 가게를 했었기 때문에 대략 주방까지 가려면 사람 2명이 서면 통로가 꽉 차고 길게 뻗어 있는 길을 거쳐야지만 주방이 있었습니다. 아까 누나가 말씀해 주셨던 외삼촌은 제가 어린 시절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 기억은 남지 않지만 어린 나이에 저와 누나를 유독 이뻐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꿈에 나오신 외삼촌께서는 주방으로 향하는 통로 중앙에 서서 그 정색인지 슬픈 표정인지는 모르겠는 얼굴 한쪽은 되게 어두운 상태에서 누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해가 질 때, 노을이 질 때 해가 노을이 지는 방향에 서면은 한쪽이 약간 얼굴이 어둡게 그늘지잖아요. 마치 그런 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뭐 그 꿈을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을 때는 그냥 우연이겠지. 누나가 그냥 꿈 꾸니까 당시 꿈이 오버랩되면서 그냥 겹쳐 보이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어서 누나는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한쪽 얼굴이 어두운 게 아니라 시꺼멓게 탄 것 같아. 약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생각해보면 보통 한쪽 얼굴에 음영이 지면 표정이 안 보이기 마련인데 누나 말씀으로는 표정조차 선명하게 보이고 한쪽이 어둡기만 했다면 상상할 수 있는 예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누나를 바라보고 계시던 외삼촌은 저희를 도우려 하셨던 걸까요? 보고 싶지만 닿지 않는 곳에서 계시기에 꿈에서라도 나와 지켜주시길 바랬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오늘의 공포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길었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뭔가 찝찝함을 안고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저런 공포 이야기를 뒤져보려고 했는데 이게 딱히 긴 내용도 없고 뭔가 너무 긴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짧은 여름 공포 특집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썸네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는 제가 한 번씩 공포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을 해보겠고요. 막상 준비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고 얘기를 하는 저도 무서울 정도로 좀 이야기의 몰입이 나름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좀 만족을 하네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겪은 적이 있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알고 계시다면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다면 제가 소정의 선물과 함께 제가 맛있게 썰을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박이의 공포라디오는 어떤 썰이